엑솔트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그레이톤 컬러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든 브랜드의 그레이 컬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블랙하고 화이트가 기본적으로 혼합되면서 거기에 또 메탈릭이라든지 펄 입자가 혼용돼가지고 정면, 측면 톤, 그 다음에 그늘 햇빛에서 굉장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스프레이 하면서 스프레이 편차에 따라서 컬러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좀 컬러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안료의 조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팁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컬러를 준비했습니다. 도요타의 1ME 그레이 컬러하고 그리고 기아의 C4S 마찬가지로 그레이 톤입니다. 두 가지 컬러를 조색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요타 컬러 1ME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제 에어량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놔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화이트하고 블랙 안료가 섞여서 무거운 안료와 가벼운 안료가 섞이기 때문에 에어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어가 너무 약하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이 처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컬러 자체가 굉장히 탁하고 명암값이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조색하실 때는 당연히 에어량을 기준으로 세팅해 놓고 스프레이를 하셔야 되겠죠. 1.89바 정도 세팅해 놓고 동일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안정성이기 때문에 저렇게 C편에다 작업하실 때는 처음에 1회 스프레이를 한 다음에 에어로 어느 정도 드라이 한 다음에 웨또는 웨또로 연속 작업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컬러 매칭을 하실 때는 너무 과도하게 스프레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1차 스프레이 하고 에어로 드라이 한 다음에 두 번째 풀 스프레이 하고 거리를 띄워서 마지막으로 0.5의 스프레이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스프레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젯으로 건조를 시키겠죠. 똑같습니다. 말리는 건 똑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레이 컬러 할 때 에어량, 토출량 굉장히 중요하다. 들어가는 안료들의 비중값이 다르기 때문에 메탈릭이나 이런 입자들이 쳐박히면 컬러들이 굉장히 명암이 어둡게 나올 수가 있다. 베이스 코트가 건조된 상태에서 투명 작업을 하겠죠. 투명을 스프레이를 하고 건조 후에 이제 컬러를 서로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햇빛에서 15도 각도, 빛이 들어와서 반사되는 각도를 본 거고, 돌려서 110도 각도로 본 거예요. 저렇게 돌아갔을 때는 입자가 전혀 안 보입니다. 잠깐 영상 좀 중지 좀 시켜 보실래요? 네, 잠깐 일시 중지 시켜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백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배합에 보시게 되면 백색뿐만이 아니라 측면에서 명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이크로 화이트라든지 뭐 측면 각조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빛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 측면에서는 백색 고농 3일이죠. 3일 백색 고농 안료가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입자들이 다 가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백미처럼 다 보이겠죠. 메탈릭이라든지 펄 입자가 반짝인다는 것은 빛이 반사돼서, 그죠? 입자가 반사돼서 그 반사된 양을 여러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건데, 화이트가 들어가면 그 부분들이 다 가려져요. 그래서 측면에서 일단 명암값 보실 때 백색 안료, 3일 고농축 안료를 얼마만큼 거기다 포함시킬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색이 저렇게 붕 뜨거나 가라앉거나 이런 형태가 일어나겠죠. 마찬가지로 정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백미만 나고 입자가 반짝임이 훨씬 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각조정제인 측면 밝기 조정제 386하고 같이 혼용해서 조색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조색할 때 이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정면에서 빛 반사각에서 입자가 많이 반짝인다, 크다 하는 것들은 거기에 기여되어 있는 알루미늄 펄 피그먼트 외에 각조정제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86 함량이 높게 되면 정면에서 입자가 크게 보이면서 반짝임 효과가 훨씬 더 커요. 마찬가지로 정면의 명암값이 좀 더 어두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아까처럼 완전 측면에서 갔을 때는 386보다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백색,
1이라든지 마이크로 화이트 3줄 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110도 각도에서는 측면 각 조정제보다는 화이트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또 한번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각도, 그 다음에 정면, 뭐 어느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각도를 다 확인했어요. 이렇게 해서 정면에 15도 각도에서 찍었을 때 이렇게 입자감이라는 분포도 그 다음에 완전 측면에서 봤을 때 백미가 올라오는지 이렇게 완전 다르죠. 이제 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아 카니발에 뭐 기아 차에 다 들어갑니다. 이제 카니발에 적용되어 있는 C4S 현장에서 조색하면서 이제 스프레이하면서 찍었는데 이거는 좀 제가 한 손으로 좀 들고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한번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선염을 줍니다. 1.8바로 스프레이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선염을 약간 더 윗하게 줘서 건조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1회 스프레이 할 때 날리는 거를 좀 더 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거운 이제 백색이 포함된 무거운 안료들이 잘 증착돼서 잘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선염을 약간 더 주는 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스프레이 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칼라의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 초보를 저렇게 어느 정도 스프레이 하신 다음에 에어로 건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른 다음에 연속 작업 진행돼야 되겠죠. 자, 두 번, 세 번 이렇게 스프레이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칼라에 좀 중요한 팩터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배합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수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지 그 함량에 따라서 칼라 톤이나 스프레이하는 거 웨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영상 지난 다음에 배합표를 보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고 투명 작업을 하겠죠. 이렇게 가볍게 1.5의 투명을 스프레이를 한 후에 이제 칼라 매칭되어 있는 부분들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실차 도화 판넬을 뿌리고 저 썬 건으로 한번 대봤어요. 이렇게 됐을 때 녹미가 살짝 올라오는 경우도 좀 보이겠죠. 그래서 정면 반사가 완전히 빛이 됐을 때 반사되는 각도 15도 각도에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입자 크기가 맞는지 빛이 다른 빛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전구를 끄고 또 측면에서 또 이제 관찰합니다. 필름을 저기 두 장을 붙여서 확인을 했는데 정면에 이제 첫 번째 뿌린 것보다는 입자감이 약간 세고 녹항미가 약간 더 살아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도 판넬을 도장을 했는데 이제 칼라가 약간 편차가 생겨서 다시 조색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칼라 매칭을 이제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다시 외부에 나가서 밖에서도 봐야 됩니다. 이 칼라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잠깐 화면 정지시켜 주세요. 자, 예. 자, 요 칼라가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조건 등색이 굉장히 심하게 생깁니다. 여기 안에 다른 뭐 황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블랙하고 흰색하고 만나고 그 위에 이제 실버가 포함되어 있고 메탈릭이 들어가다 보니까 햇빛이 바짝 나는 밖에서 봤을 때랑 실내에서 봤을 때랑 컬러 차이가 확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뒷문짝은 지금 이미 도색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앞문짝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약간 화면상에서 봤을 땐 모르겠어요. 약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정면에서는 황빛이 약간 부족하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황빛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짝 났을 때 바짝 났을 때를 살펴보니까 너무 황색빛이 많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주분께서 이거는 색깔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늘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무난하다, 칼라 잘 나왔다 생각했는데 일단은 입자감도 많고 이제 황색감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작업자가 봤을 때는 여기에 황색 328이라든지 다른 황색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데 왜 황색감이 올라올까? 이 황색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안료를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해서 다시 한번 작업자와 조색을 하면서 의논해 가면서 포함되어 있진 않는 안료를 사용해서 조정하는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 좀 완벽하게 다시 한번 칼라 매칭을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색하면서 실차에 비교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배합표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자, 칼라 배합표를 먼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 이레미랑 기아의 C4S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AI를 통해서 한번 그려줘 해가지고 그린 겁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실버와
다음에 화이트를 입자 형태로 해가지고 비이커에 담아있는 그림을 그려줘 해가지고 명령을 줬더니 저렇게 이쁘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자, 보세요. 화이트는 무거우니까 침강됐다고 합니다. 왼쪽 비이커에 보시면 백색이 저렇게 알갱이가 크면서 가라앉아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탈릭이나 다른 유색 안료들은 상대적으로 화이트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화면에 평면도로 한번 펼쳐서 그림으로 표현해 줘 했더니 저렇게 표현해 줬어요. 백색하고 메탈릭하고 나머지 유색 안료들이 섞이면 저런 형태의 이제 형태들이 될 겁니다. 이제 저기서 이제 저희가 저어주면서 혼합되면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화이트 알갱이는 큽니다. 저렇게 덩어리처럼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메탈릭이 섞이면 메탈릭이 처음에 도막이 젖어 있을 때는 지그재그 형태로 저렇게 막 반사되면서 막 보이겠죠. 근데 건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무거운 백색 안료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메탈릭은 가벼우니까 위로 뜨겠죠. 그럼 어떤 형태가 일어납니까? 정면에서 반사각에서 봤을 때는 화이트보다는 메탈릭, 위로 부유한 메탈릭이나 펄들의 반짝임 효과들이 훨씬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측면 110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110도에서는 백색이 이미 침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백미감이 훨씬 더 보이면서 메탈릭 입자나 이런 것들은 반사되는 것들이 훨씬 적다는 얘기죠. 물론 백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알루미늄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이즈보다 약간 더 386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약간 키운 다음에 백색을 넣어줘야 좀 가라앉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백색은 무겁다. 건조 후에 가라앉는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 후에 반드시 컬러를 확인해야 되고, 이 백색이 미치는 영향이 저기에 들어가는 메탈릭이나 펄에 분명한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정면의 빛 반사각보다는 측면에서 백미감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색깔과 조합시켜서 다른 유색 안료를 사용해서 그 색톤을 조정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합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M2 뉴 그레이라는 컬러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배합표를 보실 때 대치되는 안료,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대치되는 안료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료를 혼합했을 때 이게 스프레이 분사하는데 뻑뻑하냐 뻑뻑하지 않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수지 두 가지가 영향을 주겠죠. 387하고 385가 영향을 줍니다. 보통 배합에 385 단독으로 쓰여 있을 때는 우리가 스프레이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름철에 습도 높을 때는 도막이 잘 젖을 수 있으나 겨울철 동절기로 넘어가서 습도가 떨어지게 되면 스프레이 자체가 뻑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밸런스를 387, 385로 잡아놓고 대치되는 안료를 하나하나씩 일단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레이 컬러라는 건 뭡니까? 백색에 흑색을 넣거나 혹은 흑색에 백색을 넣어서 만드는 게 그레이입니다. 자, 그레이를 만들 때 화이트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는 사용할 수 있는 게 고농 화이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이텍으로 얘기하면 321 안료 하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블랙인 323을 섞을 것이냐, 아니면 젯블랙인 388을 섞을 것이냐, 188을 섞을 것이냐, 1500을 섞을 것이냐, 다양하게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화이트 하나는 고정이 되어 있다. 321번 고농축 안료다. 여기다가 323을 섞을 것이냐, 388을 섞을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그레이 톤이 황색 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청빛을 또는 어두운 그레이 톤이 될 것이냐, 톤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이 뉴 그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323 기본적으로 323 안료가 섞였죠. 그 다음에 명암 자체가 진한 그레이 톤이기 때문에 323이 기본적으로 321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치되는 안료가 323하고 321이 주종 안료로 들어가 있다. 323은 명암을 떨어뜨리고 321은 명암을 올려주겠죠. 기본 컬러의 주 색상 안료인 블랙 323을 내버려 두고 321 가지고 일단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색 대비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마젠타 계열하고 청색 계열이 들어가 있죠. 자, 그레이 톤을 항상 설명할 때는 마젠타, 적색 톤으로 치우쳐 있느냐 아니면 청톤으로 치우쳐 있느냐 이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338이라는 이 마젠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청색 계열 안료가 한 가지가 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144 안료가 이제 상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보색 대비구나. 청미가 나면 338을 좀 더 넣고, 정미가 나면 144를 더 넣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이게 단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입자 형태, 이펙트 형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마이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빛이 반사되는 형태에서 그 해당 입자가 어떠한 빛깔을 띠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합이 달라지겠죠. 자, 처음에 골드펄 366을 집어넣었어요. 너무 집어넣다 보니까 골드빛이 나긴 나는데 황빛이 나면서 녹빛이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체에서는 그 빛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빛을 약간 약하게 해주면서 적감도 날 수 있는 빛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76, 약간 적색 계열에 치우쳐 있는 376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했다. 그래서 골드빛이 좀 부족하면 이러한 컬러 같은 경우는 366을 살짝 증량해 주시면 정면에서 골드빛이 더 납니다. 그 다음에 적빛이 부족하다 그러면 376을 살짝 더 증량을 해서 정면에서 적빛이 올라오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합을 막 했어요.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입자 사이즈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야 되니까 386 가지고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해서 막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면에서 빛 반사각에서 봤을 때는 컬러톤이랑 매칭이 어느 정도 됐는데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녹항미가 너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녹항미를 잡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보색은 녹색의 황색이다. 그러면 이것의 보색은 적색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적색이면은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338 알료를 조금 더 증량을 해서 측면에서 녹감 오는 것들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잡아주는 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45도 각도랑 15도에서 첨감으로 돌지 않고 너무 많은 적감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한 가지 알료를 추가로 더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뭐냐? 측면에서 적감을 좀 더 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백색 안료. 마이크로 화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측면에서 푸른빛이 돌게 하고 정면 빛 반사각에서는 338빛이 강하지 않게끔 눌러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차에 뿌리다 보면은 이제 뿌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입자가 가라앉고 뜨고 이런 형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레이 컬러는 토출량하고 에어량을 픽스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안료를 조정을 하시는데, 자, 정면에 입자 보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펄을, 색감 나는 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너무 윗도 도장하지 말아라. 너무 과하게 도장이 되게 되면 저기에 들어가 있는 입자들이 파묻히면서 측면에서 뿌옇게 백미만 많이 들어놓고 정면에서는 많이 탁하게 컬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레미 뉴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조색을 하면서 이 조색의 히스토리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색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아의 C4S. 이거 여러분들 상당히 현장에서 조색하시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여기 컬러를 보시다 보면 메탈릭이 막 두 가지씩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블랙에 이제 화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에 이제 펄도 들어갔겠죠. 색감이 나타나는 펄들이 이제 그런 것들, 펄 들어가 있는 것들은 색감이 보이니까. 근데 알루미늄 입자를 굳이 2개, 3개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그레이톤에서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 형태에서 조금씩 들어가는 것들은 크게 전체 컬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알루미늄 입자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배합 같은 경우도 356하고 389 두 가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과감하게 356을 버렸습니다. 버린 상태에서 389 알루미늄 입자 하나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389 입자가 고휘도 광형 입자로서 정면에서 빛 반사각에서 반짝임 효과를 명암을 극대화해서 반짝이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한 거죠. 여기에 356 알루미늄 입자가 섞이게 되면은 그늘에서 정면 톤이 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6은 과감히 버리고 389 알루미늄 입자를 가지고 조색을 했습니다. 제가 조색을 막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계속 컬러톤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아까 실외에서 보다 보니까 햇빛에서 황미가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 황색이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328이 들어가 있거나 굳이 들어가 있다면 382 질라리 골드 것만 들어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사이드에서 영향을 주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 자, 여기서 중요한 팩터는 321에 323 고농 HS 타입의 고농 안료가 섞이게 되면 제트니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황감이 납니다.
황록감으로 컬러들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앞도어랑 비교했을 때는 앞도어가 굉장히 탁하면서 청빛이 납니다. 이거는 이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OEM 생산 라인에서 컬러 베이스가 완벽하게 은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작이 됐다면 그 서페이서에서 올라오는 그레이 톤빛이 상토 쪽으로 치어 올라오면서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어두우면서 그레이 청빛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색하실 때 임의로 계속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323 넣고 계속 스프레이를 진행을 하고 윗자 맞추고 알루미늄 빼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색 완료들을 조정을 했는데도 컬러 매칭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이럴 때 저희가 좀 생각해 놓은 방법은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323 블랙 안료를 5% 10% 정도 가감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제트니스가 좀 높은 블랙 안료를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10% 뺐으면 10% 정도 넣어주는 거죠. 이미 뭐 배합이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323을 다 재워놓고 388이나 188로 조색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이미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와 있는 컬러에서 미조색으로 빨리 갈 때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323에 포함되어 있는 안료를 10% 가감하게 뺀 상태에서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188 안료를 선정해서 조금 넣어줬더니 색깔이 탁해지면서 그레이 톤으로 싹 올라가면서 측면에서 그 환감이 잡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진하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이제 조색하면서 하나의 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조색하실 때 여기에 포함된 주색상 안료가 어떠한 컬러 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항상 보시면 대비하는 안료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 323하고 321. 그 다음에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색 안료들은 그 다음에 질라리폴 381하고 382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381하고 381은 하나는 청미고 하나는 황미, 골드미니까 보이는 색깔이 이제 그런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측면 각조 정제를 얼마나 넣을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러 같은 경우는 그레이 컬러 하는데 이 탁한 약간 청미 띄는 그레이 톤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23보다는 좀 더 탁한 제트니스가 높은 그레이를 이제 혼합을 하면서 명암을 떨어뜨리고 청빛이 좀 나타나게끔 이렇게 조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C4S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요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 요약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레이 컬러 톤의 색상은 블랙 고농 안료이다. 자, 323이 됐던, 388이 됐던, 188이 됐던 하나의 블랙 안료를 세팅시켜 놓은 상태에서 321 백색 고농 안료가 명암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포함이 됩니다. 서로 양의 밸런스는 맞춰줘야 되겠죠. 그레이 형태가 진하냐 약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 이제 조정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저거는 시멘트 색깔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색 톤이 있습니다. 그죠? 기아차 C4S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연한 톤이고, 그 다음에 BMW라든지 포르쉐 같은 경우는 약간 진한 톤이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더 진한 톤이고, 이런 식으로 그레이 톤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 메탈릭 안료가 포함되어 실버 입자가 명암에 영향을 줍니다. 알루미늄 입자가 포함됨으로써 햇빛과 그늘에서 명암가, 반짝임을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메탈릭 입자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사용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메탈릭 안료가 두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메인으로 들어가는 메탈릭 입자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면 하나만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면 밝기 조정제 386 같은 경우는 활용해서 전체 입자 사이즈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10도 각도에서는 이 측면 각 조정제로 인해서 메탈릭이 반짝이는 것보다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백색 고농 안료인 321이 영향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백색 화이트가 얼마만큼 사용되어져서 측면에서 명암값이 높냐 낮냐를 결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스프레이 시 에어 압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굉장히 무시하고 스프레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에 따라서 에어 압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자, 이제 앞에 휀다부터 범퍼도 뿌리고 다 진행을 했어요. 근데 딱 뿌려서 조립을 해보니까 범퍼는 잘 나왔는데 앞에 휀다는 굉장히 어둡게 나왔다든지 이럴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에어가 낮은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하다 보면 알루미늄 입자가 약간 좀 부위에서 위로 떠 올라와야 되는데 가라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스프레이 하실 때 에어량이 떨어지시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과도하게 스프레이를 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메탈리아 이런 것들이 화이트, 백색에 파묻혀서 색감이, 입자감이 나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측면에서는 백색으로 인한 명암이 보이며 입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레이톤 컬러 할 때 가장 중요한 대비 안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비되는 안료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각 조정제 화이트는 어떠한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더불어서 에어 압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컬러를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조작하면서 약간 좀 샘플 형태가 좀 달라요. 하나는 그레이가 어두운 그레이고 하나는 밝은 그레이인데 어떻게 조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